2024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2005년생들, 우리 고3 학생들 너무나 힘들게 3년을 살아왔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해서 마음이 심히 부담되고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3년간 노력했던 그 학교생활 충실했던 그 경험과 노력들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 면접까지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달 전에 면접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이 자료를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면접에 대해서 한번 소개할 거고요. 특히나 서울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에서 있는 면접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반드시 물어보는 여러 질문들 있죠. 지원 동기 또는 장단점,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또 뭐 존경하는 인물, 또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에 대한 중간중간에 답변들도 한번 넣어봤으니까 잘 보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면접에 대한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면접관들이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면접 준비 상태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얼만큼 이런 답변을 준비해 왔나. 그 속에는 지원 동기와 포부, 노력, 또 학교면 학과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택했는지, 또 자신만의 특징과 의지 등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답변을 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 대상 역사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역사교육 전문가를 꿈꾸는 지원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변을 하면서 2학년 때 어떤 계기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역사 관련된 다양한 독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했고, 그리고 자료집도 시작했고, 학교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들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이러한 역사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담아내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각 대학마다 맨 처음에 질문지로서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대학들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각 대학에서 제시하는 면접의 방법, 형식,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는 자, 면접 유의사항으로 제출 서류를 숙지해라, 핵심 파악하고 또 결론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논리 정연한 답변을 요구하며 올바른 어휘를 사용해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인터뷰이기 때문에 교복 안 되고요. 친인척, 실명, 직업 언급하면 안 되고 또 개인 정보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로 이렇게 면접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찾아보셔야 되고요. 건국대 알아보겠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뉴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서류평가에 대한 요소가 바뀐 것과 같은 맥락으로 면접도 바뀌었는데 학업 300, 진로 400, 공동 역량 300 이렇게 배점을 하고요. 학업 역량에서는 탐구력, 진로 역량은 이런 것들, 공통체 역량은 이렇게 해가지고 총 5등급으로 나눠서 평가하겠다 이런 안내를 하면서 예시 질문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통합사회 시간에 이런 거 했는데 선정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매체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했는데 해결 방안이 어떤 것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기계항공공학부에서는 요번에 경쟁률이 거의 50대 가까이 떴던 이 기계항공공학부의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그 구동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과연 희망하는 전공 관련된 활동을 했는데 내용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해 달라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 면접의 준비 팁이 뭐냐, 사실 활동 내용을 잘 기록해 두고 면접 전에 꼼꼼하게 리뷰를 해라.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참여한 활동들의 계기, 우리 보통 동기라고 하죠. 왜 그 활동에 참여했냐, 그리고 과정, 아까 우리가 자기소개했던 그 내용에도 마찬가지로 뭐뭐 했다 그 내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걸로 끝나면 좀 아쉽고요.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밝혀주는 게 우리가 면접의 답변의 가장 핵심입니다. 과정, 아니 계기, 동기죠. 그 다음에 과정, 결과, 그 다음에 배우고 느낀 점, 이렇게 답변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좋습니다. 평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습관을 길러라. 면접은 어차피 말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또 당연히 면접관 앞에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떨리죠. 마인드 컨트롤도 해야 되고요.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건국대에서는 면접 팁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경기대 같은 경우는 잠재 역량, 사회 역량, 소통 역량 이렇게 해서 15, 15%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잠재 역량은 이런 거, 사회 역량은 이런 거, 소통 역량은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소통 역량이라는 건 질문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 사후정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게다가 사용하는 어휘와 답변하는 태도가 적절한지 본다 이거죠. 여러분 청소년들이 쓰는 은어나 요즘 뭐 유행어 이렇게 너무 남발하고 그다음에 격식에 갖춰져 있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 이 소통 역량, 또 다른 학교에서 또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점수가 마이너스 될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대 면접의 절차가 일단은 입시를 해서 그다음에 2, 3인의 면접위원 앞에서 10분 내외로 면접을 치른 다음에 나가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면접 질문은 뭐 하느냐? 서류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너 생계부 확인 면접한다. 10분 동안 한다. 블라인드 면접이다. 그리고 지원 전공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너 몇 살이니? 너 그동안 삶이 어땠니?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뭐 이렇게 막연하게 질문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원한 그 모집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학할 의지가 있고 또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즉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모든 그 여러분들 말하는 그 답에는 지원 전공과 관련된 답변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지원 전공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를 보여줘라. 이게 경기대 면접의 핵심이라는 거고요. 서류 확인 내용에서는 우리 아까 건국대에서 봤지만 본인이 어떤 활동했는데 전략이 뭐냐, 또 근거 자료, 특히나 이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자료 참고했냐, 너가 무슨 보고서 썼다는데 뭐에 대해 탐구했다는데 어떤 자료 참고했냐, 유튜브에 나와 있던데요, 또는 뭐 인터넷 찾았습니다, 뭐 블로그에서 긁고 왔어요, 뭐 이런 식의 답변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이 탐구를 깊게 했다고 하는 그런 답변들을 좀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진로활동, 창시 진로활동에 이런 무슨 프로젝트에서 자율적으로 계획과 실천함 이런 문구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뽑았다는 거죠. 이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던 역할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뭐 발광 다이오드의 공통점과 차이점 조사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떤 자료 참고했냐, 뭐 경계대는 자료 출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연구에 참여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경희대는 대상은 1단계 합격자, 형식은 공통 및 서류 확인 면접이고 10분 내외로 하고 평가는 50% 인성, 50% 전공 적합성, 또 블라인드 한다 이렇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광운대도 같은 맥락이죠. 면접문의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이다.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자기소개에 대해 물어봤다면 이제 지원 동기와 입학 후 학업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다 물어보지 않고요. 자기소개하라 그러면 굳이 또 지원 동기는 안 물어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 동기부터 물어보면요. 여기서는 진로 비전과 대학 전공에 대한 이해 수준, 아까 말했죠. 얼만큼 지원하는 학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이게 빠졌네요. 진로 적합성, 또 대학 학과에 대한 이해 수준. 그러니까 학종의 장점이자 또 어떻게 보면 준비 안 된 사람들 단점일 수 있는데 본인 희망하는 전공 관련돼서 3년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얼만큼 학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답변을 요구하는 거죠. 지원 동기를 말씀하겠습니다 해놓고 이렇게 답변을 이제 늘어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어릴 때부터 책 읽기 좋아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2학년 때 번역 동아리 활동했고 그리고 그런 바탕을 통해서 자 2학년 때 번역 동아리 활동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이 과를 지원하게 됐는지, 어렸을 때 외국어로 책 읽는 거 좋아했고 번역하는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번역 동아리 활동했고 그래서 K 콘텐츠를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이과에 들어와서 수업에 열중하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해서 세계에 알릴 인재를 형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일단 뒤에 또 자세하게 동국대 관련된 얘기를 하겠지만, 자 두드림 같은 경우는 수험생 1명, 평가인은 2명, 제출 서류를 활용하다. 결국은 생기부 하겠다는 얘기죠. 10분 동안에 블라인드 면접한다. 점수는 이렇게 배점 된다. 이렇게 안내가 돼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은 거죠. AI 소프트웨어 융합 확보에서는 자율활동에서 이런 식의 러닝머신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냐 이렇게 또 사례집도 나와 있고요. 질문은 제출 서류 안에 즉 생기부고요. 10분 동안 평소에 춤은 연습 좀 해라.
뭐 지원 전공 모집 단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얼마큼 이해하고 있느냐. 아까 뭐 다른 대학하고 비슷하잖아요. 명시되는 학생부 교과 면접이 있고 학생부 종합 면접이 있는데 둘 다 생기부 기반이죠. 종합 면접은 생기부를 평가한다면 교과 면접은 생기부를 평가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면접 기초자료라는 걸 먼저 작성합니다. 이거 어떤 건지 한번 잘 찾아보시고 미리 연습해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립대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좀 복잡하게 써놓긴 했지만 면접위원 2명이 1명을 면접하고요. 종합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기초서류의 진실성을 평가한다. 이런 목표 안에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학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세종대 같은 경우도 평가 기준이 진로 40, 차기 융합 35, 공부 경력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로 역량이라는 건 지원 전공 관련 기본 소양 및 관심 열정 태도 많이 들어봤죠. 지원 전공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지. 차기 융합 역량이라는 건 종합적인 사고력, 공동체 역량이라는 건 의사소통 및 전달 능력. 아까 경기대에서 이렇게 소통 능력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점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평가 요소로 있다라는 거. 그래서 면접은 세종대는 9분 동안에 진행되고요. 생기부에 나와 있는 그 토대로 해서 물어보겠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대 같은 경우도 일단 서류 통과를 하게 되면 서류 기반 면접을 하는데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요. 의사소통 능력 및 태도를 보겠다 이렇게 평가 요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대도 블라인드로 다 돼 있는데 서류 기반 면접이고 의사소통 능력을 보겠다. 그리고 서류 진실성 80%, 의사소통 능력 20% 이렇게 평가해서 2명의 면접관이 1명을 10분 이내로 내외로 평가하겠다. 이렇게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과에서, 예를 영어 교과에서, 아니 뭐 과학 교과에서 무슨 실험을 했는데 실험 원리와 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그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지 않았으면 답변하기 어렵죠. 그리고 여러분들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복기하셔서 정리하시고 말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학업 준비도 40, 충실도 40, 인성 및 의사소통은 20% 가지고 그 해당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름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평가 내용에서는 비슷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배점의 비율의 부분들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외대 같은 경우는 자 똑같이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데요. 자,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교복 입고 오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대학에 대한 면접에 대한 안내하는 것들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 책에 좀 선생님이 발췌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또 우리가 그냥 또 많이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장단점을 물어보는데 자기 이해 정도,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어필하는 게 면접 아닙니까? 자기를 얼마큼 이해하고 있느냐, 발전 가능성, 또 다음에 단점이라는 건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 이 장점과 단점 모든 것들이 본인이 지원했던 전공과 얼마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 저 이런 답변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긴장하다 보면 가끔씩은 질문의 내용과 의도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앞에 물어봤던 그 질문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답변하면 까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원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면 좀 더 잊어먹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장점은 뭐 반장 리더 역할을 많이 했다. 그래서 책임감과 협동심이 있다. 그런데 단점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돼서 상처도 많이 줬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의 무게감을 느껴서 항상 말 조심한다, 입 조심한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국민대학교 면접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면접에 대한 안내를 좀 할 텐데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분 이내로 하겠다. 개별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요. 입사 과정이 3명 대 3대 1의 면접을 한답니다. 자, 생기부를 토대로 얘기하는데요. 자, 대기실에 들어가서 일단 이따가 면접 보러 들어가서 도입, 질의응답 마무리하고 이렇게 퇴실하면 된다. 평가 내용은, 그러니까 평가 항목은 자기주도성, 전공직업성, 인성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시 문항으로 뭐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말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이 본인에게 특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 뒤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기부에서 이런 질문 항목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기실에 입실을 하고나서 휴대폰을 수거한답니다. 그리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번호 부여합니다. 블라인드 평가하다 보니까 관리위원이 이제 가번호를 호명하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면접을 보고요.
끝나고 나면 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인사하느냐, 앉을 때 어떻게 앉느냐, 또 면접할 때 시선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가 좀 더 봐야겠지만 상식선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은 교복 입고 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수험번호 이름 말하면 안 된다. 가번으로 한다. 그리고 면접 준비할 때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해라. 자꾸 뻥치지 말고 포장하지 마시고 없는 거, 그러니까 생기부 있지도 않는 내용 막 얘기해봐도 소용없는 거고요. 눈을 보고 편안하게 얘기해라. 긴장되는 건 다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논리 있고 간결하게 얘기해라.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대여섯 개 질문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간결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야지 많은 걸 물어봐서 여러분들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질문 가지고 막 3분 4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지루하기도 하고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정리를 잘 해라. 우리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제출 서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모르는 그 내용을 물어보면 그죠? 답변하기 어렵죠. 생기면 써 있는데.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지만 각 대학마다 면접 방법을 파악해야 되는데 평가 내용은 대동소이할 수 있겠지만 대학마다 그래도 다 차이점도 있습니다. 질문 의도에 맞게 논리적으로 자신의 걸 솔직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뭔가를 물어봤는데 질문의 의도를 몰라요. 그죠? 꽝입니다. 꽝. 밝고 긍정적인 표정과 자신감 있는 뜻을 유지해라. 자신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소리 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발화 속도, 그 다음에 시선. 게다가 우리가 항상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눈물 흘리거나 그 다음에 되게 긴장된 모습 때문에 툭 건드리면 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딴 거보다는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번 숭실대 관련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숭실대도 마찬가지로 면접 예상질문 만들어라. 예상질문에 또 질문 만들면 뭐합니까? 답변을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그 답변에 대한 꼬리 질문, 추가 질문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답변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자가 점검표, 답변 뭐 하지 않냐, 주제 벗어난 거 없냐, 자신감 있냐,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숭실대 가이드북에. 시선이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나 자기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 면접 중 확인할 건 뭐냐면, 블라인드 면접 맞는 답변 하고 있는지, 갑자기 자기 이름이나 학교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부모님 직업 언급하는 건 아닌지, 간결하게 얘기하고요. 예의 갖춰서 얘기하고, 지나치게 웃거나 과도한 손동작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평가 내용으로 항목으로는 정근급성, 인성, 잠재 읽기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시 문항들 어떤 역할 했는데 뭐 했냐, 생각해본 적 있냐, 교내 프로그램 경험이 많은데 알고리즘에 설명해 달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숭실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과목 물어봅니다. 생기부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러분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진로 적합성, 발전 가능성, 학업 탐구 역량 및 성향을 파악하려고 물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좋죠. 좋아하는 건 수학이고 싫어하는 건 문학이다. 왜 좋아하는지 얘기했고 싫어하는 건 어떤 식으로 싫어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극복하려고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국대에서는 각 생활기록부에서 어떤 항목들을 물어보는지를 얘기합니다.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주로 학급에 수행한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물어하기 때문에 참여한 계기, 거기서 여러 역할들을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동아리는 주로 전공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했던 역할, 전공에 필요한 역량이 어떻게 길러졌는지, 전공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관련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잘 숙지를 하시고 얘기하시기 바라고요. 진로 활동은 진로에 관련된 구체화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탐색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확인 위의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그죠? 왜 했냐? 이거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고, 봉사 같은 경우는 봉사를 하게 된 계기, 힘들었던 거 어떻게 극복했는지, 봉사 전후에 달라진 모습들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고, 교과 활동 상황이라는 건 과목 선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선택했던 이유, 또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다. 그리고 세특은 정말 질문할 게 많죠. 수업편에 했던 발표, 탐구, 토론활동 관련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동기, 과정, 결과, 그죠? 동기, 과정, 결과를 항상 얘기하는 게 좋다. 왜 발표했냐? 하면 좋으니까 했죠, 그죠? 하지만 나의 어떤 지적 호기심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부분들, 했던 과정들,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여기서 변화된 점, 느낀 점, 배우고 느낀 점들 이런 것까지 언급해주면 좋죠. 수없이 많은 질문들 얘들이 있죠. 행발은 담임선생님이 여러분 써주는 건데 그런 평가 받게 된
그죠? 가장 뭐 나이스한 학생이다, 가장 친절한 학생이다, 가장 성실한 학생이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면 평가를 선생님이 하신 건 맞는데 왜 그런 평가를 받았냐 했을 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평가의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국대에서 가장 멋있는 말을 한 것 같아요. 면접 답변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이 성장이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왜 그 활동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으며 그 경험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를 답변 속에 묻어내야 됩니다. 그죠? 어떤 활동을 했으면 그 활동을 했던 계기, 동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세요.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 또는 즐거움, 그 결과로서 발표를 멋들어지게 했더니 호응이 좋았다. 그러고 나서 뭔가를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뭐 이런 어떤 발전과 성장의 모습까지 언급해 주면 아, 이 학생이 대학교 들어와서도 잘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자원에 대한 토론 활동을 했는데 어떤 활동이냐고 그랬더니 예 하긴 했는데 이건 이런 겁니다 라고 딱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이유 때문에 토론 활동에 참여한 계기 및 어떤 전공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어서 배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참여한 계기도 나오고 또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수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상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입장이 전공에 관련된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국대는 다양한 면접 질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질문들도 그 대부분 면접 현장에서 일어나는 질문인데요. 이전 답변 중에서 뭔가 수정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거나 또한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는 말만큼이나 또 여러분 준비가 필요한 답변이기 때문에 얼만큼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학교, 이 학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포부나 당위성도 여러분들이 좀 어필하시고요. 또 진학 노력, 이 대학, 이 학과에 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답변에 묻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의공학이라고 하는 분야, 특히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지원하게 됐는데 여기 오게 되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교에 빛나는 명예와 전통을 이어나가는 가격화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의 다짐과 각오를 이렇게 멋들어지게 얘기하면 참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습니까? 물어봤을 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만큼 바보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 통해서 학종에 대한 대박의 꿈을 켜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적대별로 촘촘하게 모여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이전년부터보다는 훨씬 더 커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 보기 전에 또는 1차 발표 단 다음에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생활기록 분석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1, 2, 3학년을 거치면서 했던 활동들에 대한 계기, 과정, 결과 그 다음에 배우고 느낀 점들 잘 정리하셔서 그리고 그 정리한 답변들을 연습하셔서 마지막에는 키워드 몇 개만 가지고 멋들어지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잘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